창신동 봉제마을 살길 찾기 오늘 6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입니다. 세무사님 먼저 말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신당동에서 한우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승식 세무사입니다. 그 옆에 분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글만 먹는 날 진행자 엄거주이면서 서울우룽제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구연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 봉제마을 살길 찾기에 그 세무사님을 모신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동네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 이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을 건데요. 그 사업자 등록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뭐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예. 제가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사업자 등록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히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다랗게 법인하고 개인 경우를 구분을 하게 해보면, 법인 경우는 법인 설립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 법인 설립하는데 다양한 이제 돈도 출자도 해야 되고 구성원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제 목적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 설립해가지고 나온 서류들이 있죠. 그래서 네.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정관, 네. 주주 명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사업 인허가 허가증, 그다음에가 등록 필증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다음에가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나옵니다. 법인일 네. 경우에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일 경우는 이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 사본. 그다음에가 실제로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서만 작성해서 같이 네. 제출만 하면 오. 거의 관할 세무서에 바로 나옵니다. 예, 간단하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소유일 경우요. 자가일 경우에. 그리고 자가일 경우는 아까 제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라고 그랬는데, 임대차 네. 계약서 사본 대신에 네.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것만요? 예. 예, 그렇고요. 그러면 그렇게 등록을 했을 경우에 간이 과세야 일반 과세 예, 예. 그 중에 어느 거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선행 이해가 필요한데, 네. 부가가치세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비자들이 이제 최종 부담하게 되는 세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서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를 네. 사업자들이 거래 징수를 해서 대신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비자들은 자기가 소비하는 품목의 10%를 모든 소비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이 일반가세라고 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가가치세, 모든 소비 품목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제도가 일반가세인데, 예. 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 있죠. 네. 사업자 너무 1년 매출이 하다 보니까 4,8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아주 네. 영세 사업자죠. 부부끼리만 예, 하거나 예. 이런 거.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 납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 납세 협력 의무라는 게 너무 내가 이걸 이행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도 알아야 되고 또 절차도 알아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게 간이가세라는 겁니다. 간이가세. 예. 간이가세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 이게 연간이죠. 연간 네.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 간이가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이가세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세부담도 적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과세자는 내가 매출액의 10%를 거래 네.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지만, 네. 간이가세자는 그 업종별로 예. 그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게 임가공이라든지 의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0% 곱하기 아까 부가가치세율 10% 곱하면 거의 사실상 2%가 되죠. 2%.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재 창신동에 관련된 이거 임가공과 관련된 건 사실상 간이가세인 경우는 2%, 일반 가세인 경우는 10%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일반가세와 간이가세는 항상 내가 일반가세라면 항상 일반가세고, 간이가세면 항상 간이가세, 이게 아닙니다. 간이가세와 일반가세는 직전 사업년도 1, 0년 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4,800만 원이 초과되면 일반가세, 네. 미달이 되면
간이가세를 간이가세.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듬해 7월부터. 예. 그러니까 처음 신규로 사업자인 경우는 대부분이 간이가세로 내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4.8만 초과되면 자연적으로 일반가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알고 보면 겁낼 일이 아닌데. 그럼요. 예. 사실은 그 세금 하면은 뭐 숫자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또.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미 뭐 돈은 다 벌어서 써버렸는데 또 세금을 네, 또 네. 돈을 따로 마련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하는. 네. 그래서 그 다들 이제 좀 겁을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래서요, 이 사업자 등록을 과연 냈을 경우에 과연 유리한 점이 있느냐. 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하는 게 사실상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장 제가 보통 다른 사업주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대외적으로 내 사업자로서의 행사를 굉장히 내가 명함을 판다든지, 네. 내가 정당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민 떳떳하게. 주권의식이라든지 떳떳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떳떳한 예. 생활. 예, 그거 아주 중요하죠.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도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예. 물론 이런 건 이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의 돈을 번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소득신고의 양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 외제차를 구입한다든지 해외 여행을 자주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소득은 구세청에 잡힌 소득은 없는데, 예. 그런 게 자주 있게 되면 돈 씀씀이가 해프면 구세청에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나중에 자기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삽니까? 부동산 살려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소명 네. 못하면 그에 대한 증여세 또는 세무조사를 들어와가지고 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예. 이런 경우는 다양해. 제가 이제 10여 년 이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제가 겪은 적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 잠시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해외여행을 가는 거를 국세청에 신고는 하진 않잖아요. 근데 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우리 출입국 관리소의 자료가 다 구세청 자료에 다 전산망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왔는지 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도 아나요? 전 금액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는 뭐 도대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렇게 그 모든 국민이 돈을 벌어서 쓰고 있는 거가 지금 현재도 세무서 손바닥 안에 다 보입니까? 다 그렇게 다는 보이지는 않고요. 예. 주권자 주관 부동산을 샀다든지 네. 외제차를 샀다든지 이게 아, 정부의 서류상에만 남았을 어떤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되는 네. 절차를 관련 재산권 행사에 관련 그런 건 다 아. 전산망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등록을 안 하려면 다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못 쓰겠네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네. 옛날에 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뭐 현금을 사각박스로 해가지고 청구에다 쟁여놨다고 이런 얘기 들리죠? 그거 본받아서 요새 너무 많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까지야. 예, 그리고 다른 네. 말씀 더 해주시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신고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이 얼마의 소득이 잡혔다는 걸 구세청 전산망에 잡히게 되면, 네. 금융권에 가서 내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 예. 대출 금리라든가 대출 금액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책정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가 최근에 정부에서는 또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자금 예. 대출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가서 대출 받았을 때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1%를 다 주택 구입자한테 1%의
이율이 적용이 돼서 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막 혹해가지고 1%니까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이거 하자 막 해갖고 갔더니 저한테 적용된 게 4.6%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1%라고 했는데 왜 이게 이럽니까 따졌더니 뭐 다 해보시더니 저는 그게 안 된대요. 예. 그러면은 아예 그게 아예 그 세무서 쪽에 제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생각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예. 아, 그게 그랬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정부가 거짓말했다. 막 이러고, 예. 아, 이거 다 거짓말이다. 막, 받을 거 다 받는다. 이렇게 예, 말했었거든요. 예. 아니, 아, 네. 그게 그랬었군요. 예, 그런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네. 대출을 만약에 대출 내 예, 예. 요건이라는 게 쪽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 네, 심사를 해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게 다 뭐 우리나라 그 전산망에 다 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마 판단하라고 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세상에. 아, 예. 그 다음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도 현실적인 건데요. 실제로 네. 우리가 우리가 매출을 신고하면 세금 계산을 발행을 해서 네. 우리가 매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 계산을 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임가공을 맡기는 그 사업주들 입장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금 계산을 발행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비용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발행하지 않는 업체하고 발행할 수 있는 업체하고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재료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세금 계산을 발행하는 업체한테 아청을 주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저희 서울우룽지협동조합으로도요. 실제로 사업자가 있는 분한테 거래를 하겠다는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아.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런 이런 그러니까 현상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을 이제 앞으로는 그 필히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 이제 저기 네. 질문을 좀 예. 아, 그다음에 얘기가 끝났군요. 그다음에 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는 이라면 우리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또 구세청 차원에서 많은 혜택이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한테 예. 1년에 받는 급여가 얼마 안 되는 일정 네, 금액 네. 이상 지금 같은 예. 경우 2,500이라든지 1,700 이하인 경우에 예. 그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은 근로소득 장려세제라고 하고 일정 금액들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 앞으로는 2015년도부터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예.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 네. 정말. 근로소득 장려 세제 금액은 얼마를 주는 건가요? 1년에 주는 금액이 그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금액이 사람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 실제로 자기가 급여 받는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이번 1년에 급여 받는다고 치면 60만 원, 70만 원 정도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준다는 얘기는 예, 거잖아요. 현금으로. 소득이 2,500 신고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많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그게 한 100만 원, 100 몇십만 원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요? 네. 불리한 점은 뭐 가장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금전적인 거겠죠. 예. 금전적인 가장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세금이죠. 네. 세금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내가 매출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부가가치세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나는 세금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 간단히 언급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분을 내가 나한테 하청을 주는 사람한테 세금 계산을 발행하면서 그것만큼 더 받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내부터 발생했다. 1억 1,000만 원을 더 받아 내가 1,000만 원을 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 하청 주는 분들한테 내가 세금 계산을 발행한다고 치면 그만큼 부가세를 더 줍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거래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구조지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부가치세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소득세는 내가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실제로 그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각종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각종 비용들을 차감하고 난 이윤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게 소득세인데 네. 이 소득세는 또 초과누진세율이라서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 소득이 낮으면 굉장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이쪽에 창신동 이쪽에 임강호 하시는 분들 사업주분들을 들어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실제로 돈을 하청업체로 돈을 오더를 받아다가 실제로 일하시는 분 개공들한테 지금을 다 지급하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다 신고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얼마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상당한 세금만 낸다고 치면 해당 제가 봤을 때는 사업주분들이 내야 될 세금은 극히 제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가 또 이 소득세를 제대로 이제 실제로 내가 번 만큼의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공들에 대한 실제로 나간 금액에 대해 제대로 내가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공들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사업등록증이 없죠, 기공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의 주민등록 번호로 우리가 3.3%를 떼고 지급하면서 우리가 신고납부를 하면 다 인정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담은 그렇게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4대 보험료인데, 네. 4대 보험료는 실제로 이제 개공들은 네. 사업 소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근로자로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업주들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거의 한 15%에 6% 정도를 4대 보험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50% 정도를 사업주가 50% 정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창신동 이쪽에 임가공 하시는 사업주들은 대부분이 개공들한테 실제로 사업주를 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공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실상 4대 보험 부담료가 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자들은요, 네. 사업주들은요. 이게 사업자들이 실제로 네네. 부담하는 금액이 별로 예. 없는 걸로. 네. 예, 그럼 지금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개공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예, 예. 예, 창신동의 그 생산 구조가 전부 다 개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네네. 거의 한 8, 90%가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요. 그 개공들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이제 좀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주도 부담이 덜 되고 네. 그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개공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네. 내가 재봉을 해 일한 만큼의 네, 일한 만큼. 한 벌당 얼마씩 네, 해가 네. 일정돼 그걸 받아가는 게 개공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 개공도 사실상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왜 네. 이게 사업소득은 뭐냐? 사업소득은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게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번 만큼의 내가 일한 만큼의 받아가는 게 사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개공들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영세하다 보니까 내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내가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사업주가 실제로 받아간 내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업소득이라면 그 받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3.3%를 떼어서 나머지를 개공단에 지급을 하고 사업주는 그 3.3%를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게 완전 사업소득 원천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사업주는 비용 인정을 받아서 사업주가 돼야 될 소득세가 적정 수준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공들도 자기가 받아가는 금액에 대해서 이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정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 3.3% 내가 이미 거래 원천징수 당했던 부분을 대부분이 다 돌려받게 됩니다. 예. 근데 물론 내가 소득이 많이 벌면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대부분은 제가 청신동 이쪽에 보니까 연으로 받아가는 게 4, 5천 정도 된다고 치면 대부분이 제가 환급을 받는 걸로 제가 계산이 나옵니다. 5천만 원까지도. 아니, 5천만 원 정도는 거의 똥뚱이가 되는 것 같고요. 한 3, 4천 정도는 대부분 환급 받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공들이 그렇게 그 3.3%를 띄워서 네. 월급을 받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 해도 그곳에 아주 오래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게 진짜 가능하겠지만 일감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이게 다 무산되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이게 만약에 그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면 3.3%를 떼고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 받았든 간에 다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업자들이 그렇게 진짜 사업자 개공들이 가져가는 게 많고 개공들도 일종의 그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자들하고 그렇게 분리가 돼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개공들도 아무도
지금은 사실은 그 등록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그래도 사업자들은 하나도 손해볼 것도 없고 더 오히려 이익인데 못하고 있는 이유. 그런 거는 좀 대충 뭘로 보시나요? 제가 생각에는 제가 이쪽에, 상시대 이쪽에 인가공업체들 제가 만나보면 사업자들 보면요. 예. 사업주들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럼 우리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개공들이 나는 신고 안 하겠다. 이렇게 딱딱할 때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민등록번호 뭐가 신고하면 자기가 뭔가 불리한 것처럼 이렇게 네. 인식이 돼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럼 제가 나가버리면 또 공장을 예. 운영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공들을 사전에 신고하겠다,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신고하겠습니다. 그런 설득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개공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재단 그 봉지업의 구조로 봤을 때는 재단판이 있으신 데가 그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데가 대부분인 거고 사업자 등록 없이 이제 이 창신동을 예를 들자면 부부 두 분이 하시는 데가 개공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게 하청으로 내려오는 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개공분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제공을 안 해서 본인이 증빙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공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세금을 좀 내시더라도 이 일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게 좀 낫다고 그래야 생각이 드네요. 되는데.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요, 제가 일부 이제 사업주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그러면 그 3.4% 떼는 걸 만약에 개공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치면 사장님이 그냥 부담하십시오. 3.4% 떼지 말고 지급하고 사장님 그 주민등록번호 신고만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혹시 그 개공들이 나중에 이듬해 5월 달에 가가지고 내가 소득이 1년 동안 벌었는데 얼마 안 되면 나중에 신고만 하면 돌려받습니다고. 그러면 더 이득이죠. 그래서 저는 사업주분들한테 일반적으로 그러면 사장님이 그 부분을 부담하시고 그냥 신고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사장님한테 훨씬 더 혜택이 큽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처음이 중요하니까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라도 신고를 해서 유도를 하시겠다 이런 방편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진짜 이 봉제를 하고 계시는 그 업주들께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그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보면은 뭐 그 세금 폭탄 이야기, 또 진짜 그렇게 해서 낱낱이 자기의 그 소득이나 그런 거가 드러날 경우에 그냥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이쪽에 계속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설명을 쭉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어떤 말씀 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가지고 세금 부담이 많은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커다랗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원청업체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납부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게 전혀 한 푼도 없는 거고요. 소득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매출에 의해서 각종 비용들, 쉽게 개공들한테 나간 비용들을 다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나한테 오는 경제적인 불이익보다는 대외적인 것에 아까 제가 장점 이야기한 것처럼 더 유리한 점이 더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또 간혹 가다가 사업자 등록 없이 내가 사업하면 세무서에서 알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왜냐면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영세하다 보기 때문에 세무서에 관심이 없는 거지. 세무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파생자료가 파악이 되면 세무서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요. 그리고 세무조사라는 건 특히 가장 세무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 금융자료인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의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치면 그분들의 통장 계좌를 조회를 합니다. 금융권에. 통장 조회를 해가지고 엑셀로 쫙 발견하면 그래서 그게 나온 통장에 입금된 금액들을 다 나온 금액 중에서 실제 내가 매출이 아니라고 내가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은 다 매출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이 네. 사업자 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아,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여기 임가공업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별로 네. 관심을 안 두는 거지. 예. 이 업종에서 이제 근데 이 업종에서 간혹가다 파생제로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인 경우에는 네. 혐의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우리 세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실제로 내가 세금 신고를 하냐 안 하냐 그 이후의 문제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난 다음에 내가 성실하게 신고를 받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우리한테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그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네. 혜택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딱 들여다 그렇게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실 납부를 하고 이득을 본 뭐 이렇게 케이스 하나 없으세요? 이렇게 사람이 혹할 만한 저 같은 사람이 딱 그 세금 나 오늘 등록하러 갈래 하고 막 서류 챙겨갖고 갈 만한 예. 그렇게 사례라고 하면 네. 그때요. 대부분 제가 세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 얘기할 때 사실상 내가 정부에 직접적으로 내가 혜택은 없이 내가 세금만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 일이 벌어지는데, 예. 사실은 이 세금이라고 하면 이 세금을 내야만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고, 네. 세금 내야 때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건설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하기 때문에 세금을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세금은 내가 부담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부담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사실상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없죠. 저 사람은 안 내는데 나는 낸다? 이거는 뭐 불이익으로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사람,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뭐냐면 여러분 친구 중에 저런 대기업이라든지 열심히 예. 취직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은 항상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도 별로 안 내면서 엄청나게 막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 우리는 유리지갑이다. 유리지갑이라고 해가지고 다 월급쟁이.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다 노출되잖아요. 예. 월급쟁이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사업자들이 사실상 혜택을 봅니다, 사실은. 사업자들이. 맞네요. 혜택 보시는 게. 물론 사업주들이 내가 탈세를 해서 혜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예.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 외에는 다 우리가 비용치를 합니다. 않는 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만 않다면. 대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하고 식사했다. 그럼 내가 사업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대부분이 그냥 비용치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내가 친구한테 뭘 샀다. 그럼 그건 어디 자기가 구비해서 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 혜택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창신동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창신동은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내고서 사업하는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조합원하고 옛날 이제 의료부대 사랑의 회원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회원을 조사했을 때 3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전체 그래요? 회원에 근데 500명 그 중에. 회장님은 한 70% 된다고 저한테 이제 그러던데. 그거보다는 많이 매년 그런 증가를 각종 하고. 그런 이제 제도 때문에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군요. 지원 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증가는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창신동 구조가 개공 구조가 예, 예. 많다 보니까 네.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안 예. 하시려고 하는 분이 꽤 많으세요. 혼자만 할 수 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네. 개공이라고 끼면은 그 네. 개공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뭐 혼자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경향이 많겠군요. 그러면 예. 그래서요, 제가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업주분들한테 이제 웃음해서로 이제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개공들이 누구나 다 네. 내가 여기에서 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로 신고를 했을 경우 나는 여기서 일을 안 한다,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거부를 하는 거지. 예. 모든 사업주분들이 다 신고를 한다. 그러면 예. 내가 여기서 안 하면 딴 데 어디 가도 해야 된다고 하면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업주들이 단합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단합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 사업주도 개공들을 끼우기 위해서 또 단합을 해야 되고
개꽁들은 또 그냥 뭐 개꽁대로 단합하면은 또 사업주가 전혀 못하겠죠 또. 아우 문제가 많아. 예. 아 진짜 그 아주 딱딱한 이야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세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뭐 설명이 거의 다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예. 따로 더 해주실 말씀?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창신동에 특히 인가공 하시는 분들, 물론 제 중학교 때 친구도 네. 인가공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은 사실상 현재까지 사업도 없이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런데 세무사 친구분도 네. 그러시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세금증이 나면 그때 내가 납부하는 한이 있어서 내가 직접 내가 적극적으로 내지는 않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그 유무담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나 같으면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해. 그게 이게 보는 시각이 차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가능한 한 안 내고 할 수 있는 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저기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무신고를 좀 등한시하고 하는 사람들의 세금의 사고가 네. 굉장히 뭐라면 뭐 미래에 대해서 네.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한테는 오지 않겠지. 다른 사람한테는 가도 나한테는 오지 않겠지. 이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창신동 봉제마을 살길 찾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무사님을 이제 모셨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여지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창신동에 인력이 안 들어오고 네. 그 일하시는 인력들이 굉장히 노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걱정은 너무 많이 하면서도 그냥 그거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찾아본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원인이 뭘까 한 뭐 5-6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진짜 퇴근 시간이 너무 일정하지 않고 네. 또 그 뭐예요 그 4대 보험도 전혀 없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거가 조금 해결이 되면 진짜 차세대들이 이런 일을 좀 자기 기술이니까 배울 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그 생각에서 이렇게 세무사님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아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하면서 떳떳하게 우리를 내보이고 야 니네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이 일을 하고 있고 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떳떳하게 진짜 이렇게 내 기술로 먹고 사니까 네.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좀 혹시 모를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이렇게 그 장시간 세무를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빼먹으신 이야기 했으시면 하나 더 해주시지요. 저기 저 봉지협동조합의 부인의 과장님도 그렇고. 네, 세무사님 먼저 하시죠. 네. 네, 저는 제가 이쪽에 봉제하시는 분 사업주분들한테 하시는 말씀 가능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봉제 협동조합이라든지 봉제 협회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뭐랄까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 관계를 여러 가지 힘을 키우면 사실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제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지금보다 좀 세게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봉제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봉제마을 살길 찾기라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그 세무 그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인터뷰를 세무사님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한 번에 이런 인터뷰로 전부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세무사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건 장기적으로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뭐 종합소득세 내는 이런 거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조금 더 몇 번 응해주실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야 네. 요청을 하면 돼요. 언제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도중에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개공이든 누구든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거가 전혀 접해지지 않는 거가 아마 평생일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은 세무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8월 23일에 진짜 봉제인들이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간담회, 전체적인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오셔서도 한번 이렇게 짧게나마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강연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많이 못 드려요, 시간. 초청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8월 23일 오시겠다고. 지금까지 세무사 박승식 세무사님을 모시고 봉제마을 살길 찾기 창신동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우 씨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동대문구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